최근 폴란드의 21문의 K9 자주포가 추가로 도착하면서 총 200문이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계약을 맺을 당시 K9 자주포 211문을 2026년까지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놀랍게도 2026년이 되기도 전인 올해 안에 벌써 200문이 전달되는 기적같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코시니아 카미슈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상기된 목소리로 이번 주 또다시 장비가 인도되었고 우리는 이미 200문이 넘는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 추가 물량도 곧 순차적으로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국영 라디오 역시 이번 인도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폴란드 육군의 핵심 포병 체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도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납기 준수 차원이 아닙니다. 유럽의 군사력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의 군사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155mm 자주포 보유량을 살펴보면 영국이 80대, 프랑스가 120대, 독일이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불과 4년 만에 200대의 K9 자주포를 인도받았습니다. 여기에 K9 차체를 기반으로 한 자국산 크랩 자주포 104대까지 합치면 폴란드는 무려 300대가 넘는 최신형 자주포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명실상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화력을 가진 중견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 역시 K9 자주포를 도입한 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에스토니아군의 K9 자주포가 맹렬하게 훈련하고 사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나토 동부전선 전역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와 품질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큰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24문의 K9 자주포를 배치했고 2026년까지 12문을 추가로 양도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의 페부쿠르 국방장관은 에스토니아 국방력은 최근 3년간 4배가량 증가했고 매년 국방 분야에 더 많은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폴란드나 에스토니아와 달리 자국산이나 다른 유럽산 자주포를 선택했던 국가들은 지금 하나같이 후회하며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지난 2017년 5월 프랑스에 세자르 자주포 19문을 주문했습니다. 당초 2019년까지 받기로 했지만 인도는 여러 번 미뤄지더니 결국 2020년 6월에 인도 강제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연이은 기술적 문제와 코로나로 인한 부품 공급 및 생산 지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덴마크는 세자르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제를 검토하다가 이마저도 취소하고 현재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품이라 불리던 독일 무기의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독일군은 K9의 경쟁자이자 명품이라 불리는 자국의 판저하우비체 2000을 2023년 5월에 12문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멈춰섰던 포병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 주문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까지 전량을 전달하기로 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K9 자주포는 일주일에 2-3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3년 동안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독일과 비교하면 그 처참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는 데는 이처럼 비교할 수 없는 성능과 극강의 가성비가 있었습니다.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핀란드, 호주 등에서 운용 중이며 최근 루마니아와 베트남도 K9 사용자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K9을 써본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위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진지하게 다른 무기들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K9을 쓰고 만족한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와 국방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유럽 전역에 한국 무기를 홍보해주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국군 역시 K-콘텐츠 형식을 빌려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K-콘텐츠를 입은 K-아미입니다. 폴란드의 K9 200대 도착 완료는 단순한 무기 인도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성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수도와 국경 도시를 잇는 철도가 폭파되는 등 심상치 않은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호마르 K, 즉 천무를 최전방으로 급파하며 강력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폴란드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동북부 국경 도시 루블린을 잇는 철도 노선이 폭발로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폴란드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에 돌입했다며 폴란드 영토에 대한 잠재적인 침략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 마조비아와 루블린 지역에서는 철도 선로 및 수송 차량 파손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폴란드 당국은 이를 러시아의 소행으로 보고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폭발이 발생한 바르샤바, 루블린 노선은 폴란드 동부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 동맥으로 그동안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와 구호품을 수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라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협에 맞서 폴란드와 나토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의 선봉에는 바로 한국산 무기,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케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폴란드 군사 매체 지비엄은 폴란드군 수송기가 호마르케이 2대를 실어 핀란드로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호마르케이가 도입된 이후 첫 국제 대비 무대이자 러시아의 코앞에서 나토의 신속 대응력을 과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핀란드 공수 작전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호마르케이가 배치된 곳은 러시아 국경과 불과 약 100km 떨어진 핀란드의 로바야르비 훈련장입니다. 이곳은 서유럽 최대 규모의 실사격 훈련장으로 호마르케이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노던 스트라이크 25 훈련에 참가해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호마르케이를 배치하려면 가벼운 하이마스보다 더 무거운 항공기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무기 체계를 거대 수송기로 신속하게 전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가 이토록 자신있게 호마르케이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경쟁 모델인 미국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 때문입니다. 호마르케이는 발사 컨테이너가 하나뿐인 하이마스와 달리 2개의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하이마스의 2배인 12발의 로켓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이는 핀란드와 맞닿은 러시아의 긴 국경을 공격할 때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현지 매체는 호마르케이가 하이마스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더 정확하다면서 러시아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호마르케이가 가진 대량 응징 능력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총 290대의 호마르케이를 발주했는데 현재까지 무려 126대가 인도되어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126대의 호마르케이가 동시에 239mm 로켓을 발사한다면 총 1500발이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사거리 290km인 전술탄도미사일을 쏘면 2000파운드급 폭탄 100여 발 이상을 동시에 날리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는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단 한 방에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의 확장성 또한 러시아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호마르케이에서 운용 가능한 차세대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가 완성되면 사거리가 600km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작전처럼 폴란드에서 항공기로 호마르케이를 핀란드 등 최전방으로 수송한 뒤 600km 밖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러시아에게 막을 수 없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이번 작전을 두고 폴란드의 전략적 공수작전이 나토의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핀란드, 러시아 국경과 콜라 반도를 따라 잠재적 적의 작전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가 하이마스 대신 한국산 천무를 선택하고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적에 가까운 납기 속도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2023년에 미국산 하이마스를 무려 500대나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역시 하이마스를 주문했지만 3년에서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죠. 반면 한국의 천무 호마르케이는 2023년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달 만에 초도 물량이 도착하더니 1년 반 만에 100대 이상이 인도되는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다연장 로켓 공급 속도입니다. 이러한 호마르케이의 위용과 폴란드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해 만족한 에스토니아는 최근 천무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이용해 후티 반군을 정밀 타격하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경고할 만큼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의 철도망을 파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직후 야밤을 틈타 한국산 K2 전차 수십 대가 긴급하게 최전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섰습니다. 폴란드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지난 18일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루된 우크라이나 시민 2명이 폴란드 철도망에 대한 방해 공작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이들이 단순한 방해를 넘어 철도에 재앙을 일으키려 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면전 발발 이후 폴란드 안보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역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정복에 성공한다면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될 것이라며 다시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느니 차라리 풀을 뜯어 먹겠다는 결기 어린 발언으로 현재의 위기감을 대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단순히 폴란드 내부의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 더 선 역시 18일 자 보도를 통해 푸틴이 폴란드 철도에서의 대규모 폭발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한전쟁 준비 기간에 돌입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바르샤바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핵심 철도망이 폭파된 것은 폴란드 당국이 규정한 전례 없는 사보타주 행위이며 이는 러시아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외국 영토에 대한 잠재적 침략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폴란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감행된다면 이는 즉각적으로 나토 헌장 5조를 발동시키게 되며 영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분쟁에 휘말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코앞으로 닥쳐온 상황에서 폴란드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이자 창은 바로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나토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최근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K 30대가 추가로 인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기존 144대에 더해 총 174대의 천무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로켓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군은 이제 한국산 무기를 통해 러시아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산 전차 K2의 신속한 배치 속도와 그 은밀한 기동 작전입니다. 지난 17일 K2 전차 20대가 추가로 인도되면서 폴란드가 1차로 도입하기로 한 180대의 물량이 전량 전달 완료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물량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최전방 지역으로 이동시켰는데요.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하필 야간을 틈타 K2 전차를 이동시켰을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야간 이동이 교통 통제에 수월하고 민간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간에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킬 경우 이동 경로와 규모, 배치 속도 등이 러시아군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야간 이동은 식별 난이도를 높여 러시아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기습적인 전력 증강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 폴란드 국경에 배치된 180대의 K2 전차는 단순한 전차 부대가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악몽 그 자체라고 전해집니다. 유럽의 평원지대에서 전차전의 핵심은 바로 기동성입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서방 전차보다 작고 가벼운 자국 전차의 기동성을 앞세워 우리가 더 빠르고 우리가 돌파한다는 전술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K2의 등장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나토가 더 빠르고 나토가 돌파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전술적 우위가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공격형 나토 기갑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나마 자신했던 생산력의 우위마저도 한국 방산의 압도적인 생산 속도 앞에서는 무색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급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현지의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이미 180대의 K2를 전력화했고 향후 1000대 이상을 보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보급로인 칼리닝그라드 회랑이 언제든 K2 전차의 기동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최첨단 한국 무기들을 운용하는 주체 중 상당수가 여군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는 K2 전차를 운용하는 폴란드 여군들의 증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안보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변국들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여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예외가 아닌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조작이 간편하며 기동성이 뛰어나 여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갑 전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고 폴란드 철도 테러와 같은 실질적인 파괴 공작으로 이어지면서 폴란드가 자국 내 마지막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병력 1만 명을 긴급 배치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유럽 전역을 뒤덮은 지금 나토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실은 배만 오면 환호성을 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대신 자국 무기나 독일 무기를 선택했던 국가들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는 지금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건의 철도 사고와 미스터리한 화재, 폭발하는 소포 등 일련의 파괴 행위들을 폴란드 당국은 러시아의 소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폴란드는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해 병력 1만 명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폴란드군이 수행한 작전 중 최대의 규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폴란드 육군 총장은 이번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적들의 방해 공작에 취약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에는 폴란드 제9국토방위여단 소속 보병들이 순찰 및 정찰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폴란드 공영방송 TVP는 이를 속보로 전하며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가 러시아의 마지막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와의 외교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폴란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국 존 힐리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러시아 정찰선 얀타르호가 스코틀랜드 해역에 진입해 영국 전투기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간첩 활동을 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죠. 스웨덴 국방장관과 나토 관계자들 역시 러시아가 발트 3국이나 유럽 다른 지역에서 언제든 나토 조약 5조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며 유럽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략적 위험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이 나토 훈련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 수송기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케이를 싣고 핀란드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노던 스트라이크 25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노던 스트라이크 25는 미 국방부 최대 규모의 예비군 훈련 중 하나로 이번에는 핀란드의 혹독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이 훈련에서 호마르케이는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완벽한 사격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호마르케이는 최저 영하 32도에서 최고 영상 5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호마르케이는 29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바탕으로 핀란드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비록 단 2대만 참가했지만 대당 12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엄청난 화력 덕분에 러시아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폴란드는 현재까지 총 174대의 호마르케이를 인도받았는데 이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포병 전력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9월 총리와 국방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패트리어트, 호마르케이, 하이마스, K9 자주포 등 자국이 보유한 포병 전력을 총출동시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산 호마르케이와 K9 자주포는 놀라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와 호마르케이 등으로 무장하여 나토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구축했고 러시아와의 충돌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반면 전차 군단의 명성을 자랑하던 독일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지난 20일 독일은 차세대 전차 레오파드 2A8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독일군이 2023년에 주문한 123대 중 겨우 완성된 상징적인 첫 번째 전차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생산과 인도는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내일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년 뒤, 아니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야 무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독일의 상황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폴란드는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주문해 이미 전량을 인도받아 실전 배치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인 2023년 4월에 레오파드 EA8을 주문한 독일은 이제 겨우 시제품 한 대를 받았을 뿐입니다. 스웨덴과 체코 역시 K2 대신 레오파드를 선택했지만 독일군조차 무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언제 전차를 받을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기적같은 납기 속도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마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서너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무기를 싣고 오는 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K2 전차 20대, K9 자주포 12대, 호마르케이 30대가 선적되는 장면이 보도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 폴란드 대령의 미소가 아름답다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영사관 폐쇄한 건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 한국 배 들어올 때마다 유럽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있어. 독일 전차 기다리다가 전쟁 끝나겠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네. 영하 20도 핀란드 추위에도 끄떡없는 한국 무기 진짜 최고. 러시아가 철도 테러까지 하다니 이제 진짜 막가자는 거구나. 너무 빨리 만들면 불량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좀 불안해. 1만 명 병력 배치한 폴란드 결단력이 유럽을 지키고 있어. 호마르케이가 핀란드까지 가서 훈련한다니 푸틴도 긴장하겠어. 독일은 2030년에 준다는데 한국은 벌써 다 줬다니 충격.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도착하는 한국 무기가 진짜 감동적이야.
러시아 정찰선이 영국에 레이저 쏘는 건 선전포고 아니야? 나토 최전선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해서 정말 다행이야. 무기 사는 데에 돈 다 써서 나중에 폴란드 경제 망할까 겁나. 한국이 없었으면 폴란드는 지금쯤 맨손으로 싸워야 했을걸. 레오파드 1대 나올 때 K2 180대라니 비교가 안 되네. 전쟁 공포 속에서 한국 무기는 유일한 희망이나 다름없어. 핀란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타격 가능하다니 든든하다. 독일 무기 선택한 체코랑 스웨덴은 지금 땅을 치고 있겠지. 한국 생산 속도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드는 게 분명한 듯.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진짜 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 폴란드 국민들에게 한국 무기 도착 소식은 최고의 선물이야. 나토 조약 5조 건드리면 러시아도 절대 무사하지 못할걸. 호마르케이 174대면 러시아군도 쉽게 덤비지 못할 전력임. 독일 방산 기업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한국 좀 보고 배워. 러시아의 파괴 공작에 맞서려면 강력한 무력이 필수적이야. 폴란드가 너무 과민 반응해서 오히려 전쟁 부추기는 것 같아. 한국 다연장 로켓이 핀란드 숲속을 누비는 모습이 장관이네. 이제 유럽 안보는 미국이랑 한국이 책임지는 구조가 됐어. 폴란드 대령이 미소 짓는 사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 당장 내일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2027년은 너무 멀잖아. 한국 무기의 기적 같은 납기 속도는 유럽에선 마법과 같아. 12발을 동시에 쏘는 호마르케이 화력은 정말 공포 그 자체? 한국 무기만 믿다가 나중에 부품 공급 끊기면 골치 아플걸. 폴란드가 호래진 작전으로 인프라 지키는 건 현명한 처사야. 스웨덴 국방장관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무서워. K9 자주포랑 호마르케이 조합이면 방어선은 절대 안 뚫려.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만난 건 폴란드에게 천운이 따른 거야. 러시아 간첩들이 설치는 꼴 못 보게 강력하게 응징해야 해. 독일 전차 명성은 이제 옛말이고 K2가 새로운 대세가 됐어.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한국 무기 신뢰성은 인정해야 해.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실은 배만 기다리는 게 이해가 돼. 폴란드 총리의 경고를 흘려들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기야. 서너 달마다 무기가 도착한다니 한국 배송 시스템 미쳤네. 러시아가 함부로 도발 못하게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 해. 핀란드 훈련장에서 증명된 성능이니 의심할 여지가 없겠어. 독일 믿다가 발등 찍힌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안타까워. 전쟁 억제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기 숫자로 보여주는 것. 한국 무기 도착할 때마다 푸틴 혈압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폴란드의 단호한 대처가 유럽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손잡은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